예비 공공자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신장내과 6강 급성 신순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급성 콩팥 기능 상실, 급성 신성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핍뇨를 주로 주증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CPX 핍뇨 항목에서 나오는 거를 그대로 문제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거는 다 보고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이제 급성 신선상 같은 경우는 질환의 상태는 가역적이고 이제 주로 핍뇨가 증상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 신부전과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초음파를 찍고 만약에 이제 신초음파를 언제 촬영하냐면 이제 크기가 작다면 만성 신부전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초음파를 찍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프리레날, 그다음에 레날, 그다음에 포스트레날로 나눌 수 있는데 얘네 세 가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레날 같은 경우 신장으로 가는 혈류 자체가 감소해서 생기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체내의 볼륨이 작은 하이포볼레미아나 카디악 아웃풋이 낮거나 전신적인 혈관이 확장되는 경우 그런 경우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자체에 손상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일으키는 레날 AKI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신혈관 폐색이나 다음 같은 질환들 또한 이제 뭐 튜블러 네크로시스나 인터스티셜 네프라이티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고요. 포스트레날은 이제 소변의 유출로가 막힌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양쪽 요관이 폐쇄되고 기능적인 폐쇄가 있거나 혹은 이제 블레더 넥부터 유레스랑 마이아타스까지 막힌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는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급성 신우신염 동반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일단 감별 진단하는 방법을 볼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이제 폴리를 꼽는 거겠죠. 폴리를 꽂아서 이제 소변이 밖으로 나오면 얘네는 포스트레날이다 이렇게 바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폴리를 꽂았는데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 이제 이로 가서 FENA 즉 나트륨이 얼마나 배설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이제 프리날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배설되는 양이 적은데요. 이제 얘네 같은 경우 유효 혈당량이 부족해서 소변으로 많이 안 나간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 소변이랑 그러니까 물이랑 같이 나트륨은 항상 같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하니까 물도 안 나가면서 소변으로 많이 안 나간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편할 거고요. 레날 이 인트린식 같은 이 신장 자체에 손상이 있는 경우는 신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소변으로 이제 물과 같이 나트륨도 줄줄 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FeNA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혈장에서 있는 크레아틴 농도와 소변에 있는 크레아틴 농도 비에 혈장에 있는 나트륨 농도와 소변에 있는 나트륨 농도 이 비를 각각을 비교해서 이제 크레아틴이 나가는 거에 비해서 나트륨이 얼마나 소변으로 많이 나가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제 계산을 곱하기 100을 해서 이 자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바이옵시의 적응증은 이 인트린식인데 신장 자체 손상이 있는데 이게 원인을 잘 모를 때, 즉 이제 프리레날이랑 포스트레날은 다 롤아웃이 가능한 상황에서 인트린식 원인을 잘 모를 때 하거나 치료에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원인인 경우, 사고체성 콩팥 질환이나 혈관염, HSTTP 같은 얘네들은 다 이제 혈액이랑 류마티스 할 때 다시 볼 거예요. 이런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이제 바이옵시를 하고요. 치료 같은 경우는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프리레날은 혈류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수액요법으로 좀 혈류를 채워주고요. 네, 포스트레날은 유출로가 막힌 거기 때문에 유출료를 좀 뚫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카테터를 삽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부 요관 폐쇄인 경우, 이제 요관이 신장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방광으로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상부 요관 쪽이 폐쇄된 경우 이 요도의 카테터를 해도 이제 이쪽이 상부 요관 그 위쪽이 소변이 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안 나오는 거니까 피부를 경유해서 그쪽 물이 차 있는 데를 좀 창냄술로 뚫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로 감염이 동반된 경우는 응급이니까 어, 신속하게 드레이니지 해주고 항생제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레날 같은 경우는 원인 질환 신장 자체 손상의 원인을 찾아서 원인 질환을 치료해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경우 투석을 언제 하냐? 다음과 같이 유레미아의 심각한 합병증, 뇌병증이나 심장마비, 출혈 등 심각한 경우, 교정되지 않는 경우 투석을 하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던 이거는 1강에서 그 처음에 그림 볼 때 첫 장에 있던 이 오른쪽 아래에 있던 그림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레널 obstructive diuresis라고 이제 KML의 17년도 문제 국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제 양쪽이 다 완전히 막혀 있다가 그걸 해결해준 이후에 폴리유리아가 생기는 겁니다. 즉 포스트레널 AKI를 교정해 줬는데 이제 그 교정하기 전까지 몸에 축적된 염분이랑 물 그리고 이제 유레아가 같이 배설되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수액 공급을 해주는데 이때는 2분의 1 노멀 셀 라인이 TOC고 저혈압이 있을 경우 노멀 셀 라인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콩팥 관련 해기형 검사는 이제 뭐 신장내과랑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 신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인터넷에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신부전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폴리 카테터 도뇨관을 삽입하고요. 이뇨가 되면 블레더는 이하 부위에 폐쇄고 이뇨가 안 됐을 때 이제 초음파를 찍어서 문제가 어디인지 확인을 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신독성 손상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볼 거는 얘네들을 보는 겁니다. 신장 자체에 손상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럼 대부분 이제 근위세뇨관의 병변이 있고 그래서 급성세뇨관 괴사를 일으키고요. 다음과 같은 약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CPX도 그렇고 조영제에 의한 신독성 손상이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당뇨 환자에서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병력이나 과거 질환력, 과거력 같은 걸 좀 듣고 추론할 수 있으니까 CPX든 실제 시험 문제든 좀 꼼꼼히 환자 병력을 읽는 습관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조영제를 원래 사용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근데 사용을 해야 된다면 예방으로 이제 노말셀라인과 N아세틸시스테인으로 예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항생제나 항암제 중에 얘네들도 세뇨관 상태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이제 엔도저너스 네프로톡신은 다음 같은 것들이 있고 얘네들은 생길 수도 있고요. 횡문근육염증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데 얘네들은 음주나 이제 외상 뭐 이런 경우에 서 생길 수가 있고 이제 몸에 있는 근육세포가 터지면서 독소가 나와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대부분은 셀프 리미팅으로 자연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심한 경우 얘네가 이제 부종을 일으키고 부종이 혈관이랑 신경을 눌러 구획 증후군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 이제 파시오토미로 이제 구획 증후군을 해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콜라색 소변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 되냐면 이제 근육 세포가 퍽 하면서 터져서 인도 증가하고 유릭 엑시드 증가, 그다음에 포타슘도 상승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항문근육염증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에서 마이오글로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멸해서 양성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치료는 이제 투석이 적응증이 아닐 때는 그냥 수액을 투여하고요. 그 다음에 소변이 알칼리화에 대한 문제는 중탄산 나트륨을 쓰고 그 다음에 뭐 룹 다이우레틱스나 이런 경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신손상이 심하거나 급성 신부전이 의심되거나 비유엔이 굉장히 높은 경우 이게 한 10 정도라고 보면 되겠다 했죠. 정상이 폐부종이나 요독 증상이 있는 경우는 투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병태 정리를 한번 비교해보라고 넣은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네, 이제 급성 콩팥 질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만성 콩팥 기능 상실, 이제 만성 신부전과 신대출법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